저희들이 지난해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이양 일괄법을 저희 그다음에 광역의회, 기초의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자치분권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사회, 자치분권 전국연대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랑 함께 개헌운동도 과거에 했었고요. 지방이양 일괄법이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러니까 기초나 주민들이 이 현장에 계신 기초단위부터 기초의회, 그다음에 광역정부, 중앙정부 서로 각각의 지위를 갖고 권한을 갖고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정말 그 서비스는 바로 우리 시민과 주민들, 국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여당과 야당의 온도 차이가 좀 다소 있긴 합니다만은 야당도 이 시대 정신에 거스를 수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확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전부 개정 기초 단위 그다음에 광역 여기에는 주로 이제 광역 의원들에 대한 그다음에 기초 의원들에 대한 이제 권한과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보좌관 제도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지가 않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구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월달에 지방이양 일괄법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좀 지났는데 66개의 안들 가운데서 66개 법률 그다음에 한 470여 개의 그 사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이 갖고 있는 많은 이 제도적 이 사무의 내용들을 광역과 현장 시군구에 이양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재정도 같이 또 사람도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무에 대한 이런 이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지고 특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로서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치분권의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현 정부에 대한 의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분권 정신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근데 국회가 응답을 그동안 안 했고 20대 국회 그 3월 달에 그 마지막에 지방이양 일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래도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서 행안위, 그다음에 환경 노동위 이쪽에는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시장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의 부모님들이 시장님 우리 아이 횡단보도 없어서 차 올 때마다 눈치 있게 살피면서 막 달려갑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잘 못 걷습니다. 지팡이 짚고 걸어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는데 어떻게 횡단보도를 걷습니까? 여기 횡단보도 설치해 주세요. 신호등하고. 그러면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현장에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자치와 분권인데 이게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한테 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이게 행안부에 경찰청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는 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치와 분권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뛰었던 건데
이 안들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정부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심사하면서 빠졌어요. 참 옳지 않죠. 두 번째 또 유감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저희 논산만 하더라도 폐기물 특히 이제 많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뭐냐면 결국은 악취,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이 두 가지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시한테 와서 군한테 와서 구청에 가서 가장 큰 민원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인데 우리 논산에 저희 논산만 하더라도 의료 폐기물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의료 폐기물은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소각해야 되잖아요. 소각하면 분진이 생기고 악취가 나고 저기압될 때 저희 벌곡면에 있는데 하루에 9톤을 소각하도록 돼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근데 그것을 저한테 전 시장 되고 났는데 우리 주민들은 시장님 맨날 저기압될 때마다 집에 그냥 이렇게 이 미세먼지나 이런 이 분진이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는데 저 의료 폐기물 공장 좀 저 못하도록 좀 취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제 마음대로 이것을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4배가 늘어난 하루에 9톤 소각을 하는데 36톤이 소각되는 양으로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 환경부에서 허가가 나오고 논산시에다가 시설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저한테 그냥 찾아왔죠. 시장 정신이 있느냐. 당신 9톤도 지금 하루하루 힘들다라고 했는데 36톤 4배를 이렇게 더 증가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당신이 시장 맞아? 제 멱살을 잡고. 참 미안했죠. 거기서 주민 여러분 이건 제 권한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옳지 않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강육 환경청에서. 제가 환경청장하고도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처인지 아니면은 폐기물과 환경이 오염되는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환경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환경문지 우리 주민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보십시오. 이건 옳지 않습니다. 9톤도 힘든데 하루에 36톤 4배를 소각한다라고 당신들이 허가 내놔서 주민들이 제 멱살을 잡습니다. 내 멱살을 잡는 것은 괜찮은데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의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투쟁하면서 싸웠어요.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면 이건 안 맞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에서 계속 시달려야 되는데 근데 시장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왜 열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막 단식 투쟁하면서 이 지방자치의 길을 연 것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직접 의원들 뽑고 시장, 원수, 구청장, 도지사들 뽑아서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요구도 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5년, 30년이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돼 있지 저희들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제가 6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투쟁을 해서 해왔는데 저희들이 결국 대법에서 졌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법의 형태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한테 이 권한을 사무를 지방에다가 이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결국 허가가 날 수밖에 없고 계속 투쟁을 해왔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아요. 세 번째 또 하나 요즘 가장 전국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나라, 에너지 자립. 저도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가 없는 나라죠. 기름이 안 나는 나라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석탄 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죠. 화석연료는 분진과
미세먼지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에너지를 자립을 해야 되는데 결국 태양력, 수력, 풍력, 미세먼지가 없고 환경에 오염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담론은 에너지를 자립하는 국가를 만들자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누구나 다. 근데 이 총론은 좋았는데 강론으로 가면서 에너지 자립하는 형태가 이게 기업형으로 가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투기형, 기업형으로 가는 거예요. 해당 시군구에다가 이것도 스스로 논산시가 쓰는 시민들이 쓰는 에너지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쓰는 에너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하는 국가를 만들자라고 선언을 하고 17개 시도, 그 다음에 226개, 제주시, 서귀포시까지 228개의 시군구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지방정부로서 역할을 다 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민원이 없고 산림도 황폐화되지 않고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국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 대기 기업형, 투기형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시군구에서 가장 신음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 차원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들이 있죠. 그런 현장에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러나 지금도 좀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는 석탄, 화력 아니죠. 위험성이 있는 원자력 아니죠. 그러니까 태양력, 태양광이나 수소나 아니면은 풍력이나 이렇게 자연과 이렇게 인간의 우리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형태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해당 지방 기초지방정부의 권한을 갖고 해당 지방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에너지 자립이 더 쉽게 됐을 거예요. 우리 논산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산자부에 전기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뭐냐면은 우리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단체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자립하는 논산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스스로 전기, 그러니까 우리 집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거나 그러면은 국가나 우리 정부에서 보조를 할게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소막 같은 데 있으면은 위에다가 합시다. 우리 마을에 간에다가 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지붕에다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전기사업법이 특별법으로 상위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랑 상관없이 외부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들이. 응? 외부에. 투기 형태로. 거기는 브로커도 껴서 변호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마당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3,000평, 5,000평. 그리고 우리 대대손손 갖고 왔던 이 산, 우리 계룡산, 대준산,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 있잖아요. 산에 허리가 이렇게 뚝뚝 잘리는 거예요. 이 어저께 제가 광주 다녀왔어요. 광주 40주년이어서 다녀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중간중간 고속도로 쭉 오는데 그 높은 산의 중턱이 그냥 중간중간 뚝뚝 해가지고 이 태양광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군구에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도시에서 여러분의 시군에서 에너지를 자립하세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자립만 되면 에너지 자립되는 국가가 되니까.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주지 않고 중앙에 갖고 있으니까 산맥들이 뚝뚝 중간에 허리가 잘려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에너지 자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가야 될 방향이지만 더 소중한 우리의 가치는 이 선조들이 물려준 이 국토를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분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앞당겨지는 좀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 시민 추천 공모제 이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들한테 있죠. 인사권이. 우리 시민들한테 추천 권한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논산이 15개 읍면동으로 돼 있어요. 읍장, 면장, 동장들 보통 사무관급 이상들이 이 읍장, 동장, 면장을 다 할 수 있는 이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시장이 그냥 인사할 때 당신
연무업장 하셔 아니면 뭐 은진 면장 가셔 이렇게 이제 보통 인사를 하는데 예.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예. 이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예. 주민들이 직접 우리 읍면동에 오실 우리 읍면동장은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가 뽑는다. 예.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좀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자치와 분권의 시장의 권한, 군수의 권한, 구청장의 권한도 이제는 잘게 더 나누어서 분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저는 이 시대에 맞다라고 보고 전국 최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구에서 한두 개 읍면 단위별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저희보다 먼저 한 곳도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제 15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하게 됐죠. 저는 뭐 이것을 그냥 시범적으로 몇 개 해보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그 시민들께서 주신 이 권한을 오히려 해당 읍면동장들이 시장에 눈치 보고 읍면동을 지휘하고 뭐 읍면동에 읍면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읍면동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우리 읍면동의 동민들을 위해서 그 읍면동장들이 주민들을 지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읍면동장도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배심원단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이것을 하기 위한 사전에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49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예. 행정 리통이 494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별로 우리는 마을자치회를 만들었어요. 마을자치회 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서 494개의 마을에 마을마다 10분에서 20명, 10분에서 20명 내외로 그 10대부터 다문화, 청소년, 남녀 동수 비율로 해가지고 80대까지 10분에서 20분을 그 마을자치위원으로 모셔서 마을 일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마을의 다문화 가정, 마을의 홀몸 어르신, 마을회가 무토해서 마을 입구의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의 10년, 20년의 발전 계획까지 함께 마을자치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마을 주민 참여 예산도 그렇게 토론해서 의견을 주면 시장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마을 단위까지 마을자치회가 지금 돼서 지난해에 우리 494개의 대한민국 마을자치 박람회를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부스 400개 만들어서 했어요. 그때 김순훈 우리 전 대통령 직속의 자치 발전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주고 하셨는데 그래서 각 마을별로 그동안 해왔던 환경적인 사업 아니면 공동체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갖고 마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을 부스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서로 학습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그날 5,000분이 모이셨는데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을 한 거죠. 마을자치 한마당 행사에서 의제가 있었어요. 논산시 브랜드는 농산물인데 농촌의 도시인데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동안의 마을자치에다가 우리 타운홀 미팅에 대한 의제들을 쭉 뿌려가지고 모아진 걸 갖고 최종적으로 5,000분이 모여서 현장에서 마을자치 위원들이 다 나오셨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우리 논산의 그 의제 중에 읍면동장을 직접 뽑으면 어떨까요? 라는 의제가 마을자치에다가 사전에 설문을 했더니 올라온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제가 혼자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여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요청이 들어오죠. 그날 그 타운홀 미팅 5,000분의 이 투표를 통해서 70%를 얻어가지고
읍면동 직선제를 제가 거기서 저기 주민들께서 요청해서 픽스가 된 거예요. 2019년도 9월달 마을자치 한마당 행사에서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저희가 바로 보통 이제 11월 달부터 준비해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인사가 지방정부가 6, 7월 달 아니면 12월, 1월 달 이렇게 1년에 2번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사회자가 시장님의 권한인데 읍면농장을 주민들이 이렇게 선출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게 타운홀 미팅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해서 이거 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예, 투표 눌러가지고 해가지고 70%에 득표를 해가지고 됐는데 저한테 할 거냐고 여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 주민들께서 선택하신 뜻을 실천하는 것은 옳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본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나는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15개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선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내용을 내가 실천하는 게 시장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12월 연말 인사 때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했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정책 설계를 해서 15개 읍면동의 사무관급 미상 우리 공무원들 가고 싶은 분들 제한 공모를 받았어요. 사무관급 이상. 저희는 외부 사람은 아니었고 사무관급 이상. 그래서 단수 후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수 후보도 있었고 우리 부창동 같은 경우는 3명이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해당 10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을 다 후보들이 준비를 합니다. 후보 등록 기간 주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하고 그러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선거관리위원회로 그 역할을 이제 담당해서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 총무가 서해도 보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선거관리 위원장이 돼서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읍면동에서 강당에서 우리 한 마을에 배심원은 어떻게 했냐면 읍면동 주민자치회 있죠. 한 마을에 주민자치회 10대부터 청소년부터 남녀 동수까지 10분에서 20분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50분, 많게는 한 300분, 400분 연무대는 그러니까 마을자치회 대표자들이 다 모이는 거죠. 10대부터. 우리 연무대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도 직접 선출할 때 직접 와서 막 우리 학교 앞에 횡단보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투표에도 참여를 하고 굉장히 아주 제가 시장하면서 굉장히 저는 거꾸로 보면 이게 행정의 혁신이라고 보지만 결국 행정의 혁신을 이루어준 분들은 만들어주신 분들은 저는 주민들이시죠. 정말 감사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15개 읍면동자 이제 선출됐어요. 아까도 강경읍장이 선출된 읍장인데 그러니까 의원들 찾아가서 지금 예산 달라고 막 이렇게 그 심의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되면 되고 뭐 다시 시장이 다른 뭐 어디 뭐 본청 과장이나 다른데 명령 내면 또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되게 되지 하고 그냥 말 텐데 지금 이제 민선 됐잖아요. 본인도 보면 시민들이 선출한 강경읍장이니까 아까 와가지고 의회 가서 저기 예산 사정 하겠다고 본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 단체장들 모시고 와서 우리 슬럼화되어 있는 이게 빈집을 정비해가지고 여기를 좀 공원화해서 아주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하겠다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민선된 읍면동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 일처럼 뛰어다니는 거죠. 결국 주민들한테 아주 행정 서비스가 최고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민선되면서 또 자치와 분권의 시대가 되면서 갈수록 커지는 것은 주민들의 삶일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서울 종로가 됐든 대전 유성이 됐든 우리 논산과 또 땅끝마을 해남이 됐든 대한민국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어디에 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나누는데 부족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게 공정한 나라다.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논산은 농촌 지역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 그리고 농민,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추구하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제가 보면은 교육과 문화, 의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 정책 수혜받지 않기 위해서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어르신 친화 도시, 고령 친화 도시, 이렇게 또 평생 학습 도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 정부로부터 또 유엔으로부터 인증을 받아가면서 건강 도시로 또 인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논산 시민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시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